안녕하십니까, 아시사맨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벨로스터 NDCT입니다. 벨로스터는 2018년도에 N 모델을 출시를 했죠. 수동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DCT를 장착한 차량으로 다시 출시가 돼서 지금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 오늘 제가 벨로스터 리뷰를 하면서 초점을 맞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금 핫해치 모델로서의 벨로스터가 과연 수입차의 어떤 명성, 골프 GTI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도 충분한 기량을 갖고 있는지,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차량을 소비하는 그 주요 소비자를 봤을 때 일상 속에서 데일리카로 쓸 때의 어떤 범용성, 이런 것들은 어떨까, 이걸 체크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벨로스터 N의 주행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노멀 모드로 시작을 합니다. 이 노멀 모드에서 한 번 더 버튼을 누르면 스포츠 모드가 되고, 다시 한 번 누르면은 에코 모드가 됩니다. 핸들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보면은 이 깃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N 버튼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지금 에코 모드에서 엔진 소리가 바뀌면서 바로 N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벨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엔진의 특성이나 미션의 어떤 그런 성능,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자가 편의에 맞게끔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지 상태에서 이제 바꿔야 적용이 되는데, 엔진과 변속기, ELSD라고 해서 지금 이제 회전 주행을 할 때 양쪽 바퀴의 힘을 전달해 주는 거를 전자적으로 조율을 해준다고 하고요. 배기 사운드, 그 다음에 핸들의 어떤 조향감, 서스펜션의 어떤 그 출렁임과 단단함, 그리고 좌우로의 어떤 균형을 잡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세팅이 노멀로 되어 있고, 서스펜션의 느낌을 좀 더 부드럽게 가져가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노멀 모드에 적용되는 서스펜션을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어떤 그런 기능들을 자기가 원하는 조합에 따라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점이 벨로스터를 접근할 때 있어서의 어떤 다양성과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 세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데일리카로서의 기능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에코 모드로 설정을 해서 한번 달려보고, 그 이후에는 벨로스터 N이니까 N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두 가지의 주행 모드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코 모드로 주행할 때의 특성을 보면은 차가 일단은 가속보다는 연비를 쓰는 거 위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 N 모드에 비해서 이 가속의 속도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모드로 쓰다가 또 이제 어느 순간 또 주행을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온다. 그러면 N 모드로 바꿔서 이제 벨로스터 N만의 어떤 특성을 느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벨로스터 N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N 버튼을 활성화를 했는데요. 벨로스터의 장점은 이런 것들이 엑셀을 쭉 밟아주기만 하면은 굳이 패드 시프트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알아서 이제 이 운전자가 가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약간 감속을 통해서 회전 구간을 통과하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게끔 자동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놀라운 부분인데, NDCT,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대의 N 모델과 관련해서 수동 미션을 쓰다가 DCT로 넘어왔다. 이게 지금 올해에 있어서 업데이트된 어떤 핵심인데, 벨로스터에 있어서의 DCT는 주로 이제 가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는 현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총 3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NPS와 NTS, NGS, 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PS 같은 경우에는 N 파워 시프트. 그래서 차를 지금처럼 가속을 할 때 이게 기아 단수를 자동으로 내려주면서 변속이
이런 뒤로 탁탁 당겨주는, 속도가 올라가면서 몸이 이렇게 뒤로 젖히는 이런 체험을 하게 해주는, 사실 주요 핵심적인 부분이 이 TS라는 부분인데, N 트랙 센스 쉬프트라고 그래요. 운전자가 고속 주행으로 달리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와인딩, 주로 구분기를 가려고 하는지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엑셀을 밟았을 뿐인데 기아 단수를 쫙 내려주면서 RPM을 튕겨줍니다. 4000 RPM 이상으로 튕겨주면서, 이렇게 RPM이 올라가면은 뒤에서 차는 이제 팝콘이라고 해서 지금 벨로스터 N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인데, 이 배기량이 이렇게 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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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쏴줍니다, 소리를. 지금 이 소리에 지금 중독이 돼서 사람들이 벨로스터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리뷰가 나오는 게, 뭐 오늘 팝콘을 몇 개를 튀겼다, 엄청 튀겼다, 팝콘 하루 종일 팝콘 튀겼다, 이런 얘기가 자꾸 밝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재미를 주는 겁니다. 이 NTS 기능에 따라서 차가 자동으로 가속의 상황 속에서 변속과 또 기어 변동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벨로스터 N의 이제 수동 모델에서는 레브 매칭이라고 해서 그게 있던 버튼 자리인데, 이게 NGS 버튼으로 바뀌었어요. 이 버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계기판 속에 17초, 16초, 15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20초 동안만 사용할 수 있고, RPM이 6000 RPM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자동차의 제어음보다 더 높은 성능으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토크를 순간적으로 올려준다고 합니다. 이 DCT가 어떤 바뀌면서 장점이 이 가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수동 모델보다 더 향상이 됐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벨로스터 N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원래 벨로스터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앞모습이 좀 올드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어요. 그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전 모델인 소나타하고 비슷한 형상을 갖고 있는데, 세부적인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이 차가 달리는 차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이 하단 부분에 있는 큰 흡입하는 그릴을 보면 그런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 워낙 엔진을 이제 세게 쓰기 때문에 냉각이나 이런 부분에도 포인트를 맞췄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범퍼 하단부에 보면 바람이 통과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줘서 에어로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쓴 부분들이 보입니다. 보통 전륜구동 차량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로 언더스티어가 발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속도를 충분히 줄여주지 않으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돌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싹 머리를 잡아갖고 감아 돌리는 느낌이 있고, 자동으로 이게 코너 구간이구나 이런 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RPM을 순간적으로 띄워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줄었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에 RPM은 이미 띄워놨기 때문에 다시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또 빠른 속도로 빠져나올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그냥 DCT 트랜스미션을 통해서 간단한 조작만으로 이런 가속과 어떤 회전 구간에서의 어떤 또 가속, 이런 감속과 가속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어떤 조율을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전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도 내가 좀 예를 들어서 좀 운전을 잘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차의 이제 상품성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일리카로 쓸 때 있어서의 노멀 모드라든지 에코 모드를 설정했을 때는 부드럽게 나가면서도 주로 가속보다는 어떤 이런 연비 운전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쏠 때는 또 쏠 수 있게끔 차가 충분히 딱딱해지면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거를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교할 수 있는 모델들이 독일의 어떤 대표적인 핫해치죠. 골프 GTI라든지 골프 R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충분히 현재로서는 어떤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 NGS라든지 NTS 같은 필살기 기능이 사실 없거든요. 그걸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은,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판매량이 좋은 차는 아닙니다. 벨로스터가 상당한 혁신을 이룬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게 과연 국산차의 역사를
새로 쓸 정도의 어떤 그런 히트작이냐? 놓고 봤을 때는 아직 보편성과 대중성, 범용성 이런 측면에서 골프 GTI라든지 이 히트를 쳤던 골프 시리즈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C 세그먼트에서 뭐 아반떼라든지 같은 벨로스터와 같은 아반떼에 N을 장착했을 때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한 등급 위저 소나타나 G70 스팅어 이런 어떤 그 D 세그먼트와 E 세그먼트에 있는 차량들의 이 DCT를 장착을 하면 어떤 느낌을 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이고, 소형 해치백 모델에서의 이 N 디비전과 세그먼트를 늘렸을 때 차체의 길이가 길어지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벨로스터는 현대의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하지만 앞으로 더 보여줘야 될 과제가 더 남아있다. 만족감과 기대감을 가지면서 벨로스터의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벨로스터 N 아주 뜨겁고 강렬한 차량이었습니다. 올 여름의 기후 같은 차량이었고,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멋지고 강력한 차량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싸맨!